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계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론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인데요. 그 분산 분석이 종류가 좀 많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 있죠. 그리고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실험 설계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랜덤 디자인이 나오고 블록 디자인, 요인 디자인, 반복 측정 디자인. 이 반복 측정 디자인도요. 1요인 반복 측정이 있고 2요인 반복 측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이원 분산 분석에서 이 다양한 실험 설계 유형에 따른 실험 그 방법 요거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웬만한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다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던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도 요 각각의 실험 설계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분산 분석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요 다양한 디자인에 따른 분산 분석의 차이, 요게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원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이 공분산 분석이 또 두 번인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별량 분산 분석,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산 분석을 살펴볼 텐데 이 분산 분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 설계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분산 분석이 또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그 요인 디자인이라든가 이 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상호작용 제거 합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통계 계산 문제입니다. 통계 계산 문제가 20개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이 통계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인 디자인 그리고 이 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에서 상호작용 재교 합까지 구하는 거, 이게 가장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후에 나오는 통상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 우리 회계 분석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쉽습니다. 물론 이제 다중회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다중회계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회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 계산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제 그 연습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요, 나머지 관련된 여기서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군집 분석에서도요, 이런 것도 계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해서 그 거리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이 있기는 한데 가장 어려운 계산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무난하게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면은요, 계산 문제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습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분산 분석 관련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이것저것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2013년도까지만 해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분산 분석을 하느냐라는 분산 분석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2015년도에는 여기 칸을 채우는 거죠. 이것도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게 공분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공분산 분석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요, 결과 데이터를 주면서 해석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문제가 좋아요. 이게 그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요인 디자인을 가지고 한 건데요. 내용 자체는 이것도 그렇고 이거 2016년도 이것도 그렇고요. 2017년도 이것도 그렇고요.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게 또 공분산 분석이 문제가 나왔어요. 외생 변수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공분산 분석이 문제가 나왔고, 2021년도에는 분산 분석의 결과 해석하는 거 살펴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 분석 문제가 2015, 2016, 2017 그러다가 이제 한 해 건너뛰고 2019년 또 한 해 건너뛰고 2021년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분산 분석은 문제 나올 게 충분히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일단
그 분산 분석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개 이상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 건데 무슨 차이를 검증하느냐? 분산의 차이를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거예요.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런데 분산을 이용해서 평균의 차이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일 집단 평균 차이 검증 1표본 T 검증이었죠. 그리고 2표본의 이제 그 평균 차이 검증을 살펴봤습니다. 대응 표본 T라든가 아니면 독립 표본 T 같은 걸 살펴봤어요. 이렇게 1표본 T, 대응 표본 T, 독립 표본 T 이 분석은요. 평균 그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첫 번째 집단의 그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평균을 가지고 집단 차이를 구분을 했는데 이 집단이 3개 이상이 되면은 그렇게 각각의 평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요게 지금 이윤영의 연구방법론에 나오는 그 사례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 얼마나 벌어졌느냐 이거 자체가 분산이죠. 자, 그러면 요 경영학과 보세요. 경영학과는요. 이게 집단 내 분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단 간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내 분산분의 집단 간 분산이 크죠. 그러니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 학년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 예, 평균의 차이입니다. 이게 평균이죠. 평균의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집단 내 분산이죠. 그리고 이게 집단 간 분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집단 간 분산 나누기 집단 내 분산의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 각각의 학년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산 분석의 원리입니다. 예, 아시겠죠? 이러기 때문에 집단이 3개 이상일 경우에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분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 독립 변수는 집단이죠. 그리고 종속 변수는 등간 비율 척도다. 그리고 집단 내 분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 요게 집단 내 분산입니다. 요거에 대한 집단 간 분산 요게 F값이에요. 이 F값이 크면 클수록 즉 집단 내 집단 간 이 F값이 크면 클수록 이 집단의 차이는 뚜렷하게 난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아노바 검증입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에는 이 3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된다. 독립성의 가정에 관측치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정규성 각 집단의 분포와 집단 내 오차는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등분산의 가정 집단에서 나타나는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 이 정규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예, 이게 정규 분포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등분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 각각의 비교가 되는 요 세 집단의 분산이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만약에 특정 집단의 분산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그 분산 분석을 분석하는데 즉 연구 모형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요거는 뒤에 가서 레벨의 등분산의 과정 그 검증하는 거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의 실험 설계 유형 요거는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랜덤 디자인이 있고 블록 디자인이 있고 요인 디자인이 있고 반복 측정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반복 측정 디자인도요 1요인 반복 측정이 있고 2요인 반복 측정이 있습니다. 교재에 따라서는요 3요인 반복 측정을 써놓은 그런 교재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통상 우리가 지금 경영지도사의 시장조사론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경영지도사의 시장조사론을 위해서는 이 반복 측정까지는 글쎄요. 물론 이 학식의 SPSS 매뉴얼에는 이 반복 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단 내 디자인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다른 마케팅 조사론 교재에 보면 요거는 잘 안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잘 안 들어가 있는데 대신 요 3가지는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3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게 2017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된 거 그리고 출제가 돼도 2017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예,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가지 교육 방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교육 방법의 차이가 지금 1번, 2번, 3번 이게 서로 다른 3가지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해요. 다음에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분산 분석표를 완성하고
가설 검정을 실시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법 1, 2, 3에 대해서 각각의 총 15명의 그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분산 분석에서는 이 각각의 요 점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7점, 여기 첫 번째 학생이 77점을 받았죠. 요 77점에 대한 분산 분석의 해석을 했는데, 참고로 요 내용은요, 이군희 교재, 이군희의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추린 겁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군희의 사회과학 연구방법, 여기 2007년 판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요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의도한 차이가 있고 우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의도한 차이는 집단 간 차이예요. 요 집단 간, 그러니까 교육방법 1, 2, 3, 요 집단 간 차이인데, 이게 왜 의도한 거냐? 연구자가 방법을 나눴죠. 예,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교육방법 1, 2, 3으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설정한 교육 방법에 의한 차이가 의도된 차이예요. 이러한 의도된 차이에 의하면은 교육 방법 1은 평균이 81.2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교육 방법 1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 81.2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의도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은 77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요 77점은 요거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의한 우연한 차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연한 차이는 집단 내에 골고루 나타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이룬다, 즉 정규성을 가정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의도한 차이는 연구자가 방법 1, 2, 3을 나누면서 연구자의 의도된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 의도한 차이에 의하면은 학생은 81.2점을 받아야 되지만 77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77점을 받은 거는요, 학생 개인에 의해서 나타난 우연한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산 분석의 모형을 보면요, 학생 점수는 전체 평균에서 집단 간 차이, 요게 의도한 차이죠. 그리고 우연한 차이, 요게 집단 내 오차입니다. 이거의 결과로 학생 점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분산 분석의 모형도 이런 식으로 뮤 전체 평균이죠. 그리고 요게 집단 간 차이, 요게 오차입니다. 요 집단 내 오차라고 얘기해요. 요 우연한 차이를요, 오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집단 간 차이가 우연한 차이라면 그 차이의 폭은 요 집단 내 차이가 보이는 우연한 차이의 폭과 유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단 간 차이가 우연한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교육 방법과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한다. 이게 분산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는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하고 가설 검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먼저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산 분석표를 하려면 먼저 제곱합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요게 집단 간 별량의 제곱합입니다. 즉 sum of square between the group, 집단 간 between the group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간 제곱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sum of square L합니다. 요거는 집단 내 제곱, 오차 제곱합이에요. 그러면 집단 간 제곱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집단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81.2점이죠. 전체 평균이 84점입니다. 따라서 81.2점 빼기 84의 제곱인데, 이러한 평균의 관측치가 총 몇 개예요? 5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고요. 마찬가지로 교육방법 2도 그렇습니다. 이게 82.6이죠. 82.6 빼기 84 그러는데 이게 총 관측치가 5개가 나왔죠. 그래서 앞에다 5를 또 곱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88.2 빼기 84 하고 이런 관측치가 총 5개가 나왔기 때문에 또 5를 곱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집단 간 오차 제곱, 집단 간 별량의 제곱합은 137.2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내 오차 제곱합은요, 요 각각의 그 개인별 관측치에다가 그 각 집단의 평균을 빼가지고 다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7 빼기 81.2의 제곱, 79 빼기 81.2의 제곱, 87 빼기 81.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돼요. 예, 77 빼기 79, 87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5 빼기 88.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85 빼기 88.2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요 집단 내 오차 제곱합은 총 190.58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제곱합은요, 얘 더하기 얘 하면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전체 제곱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제곱합, 즉 sum of square라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유도를 계산해야 돼요. 자유도 계산하는 거는요, 이 평균 제곱합 때문에 계산하는 건데, 자유도는요, 먼저 집단 간 변동의 자유도, 그리고 집단이 총 3개죠. 예, 3개 집단에서 1을 빼기 때문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내 변동, 집단 내 관측치가 총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래서 5 빼기 1인데 이러한 집단이 총 3개죠.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2가 됩니다. 그리고 총 변동의 자유도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돼요. 14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제곱합과 자유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평균 제곱합을 구해야 됩니다. 이 평균 제곱합은 왜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제곱합을 가지고 나누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제곱합을 가지고 나누면은요, 집단 간 변동과 집단 내 변동 간의 소유 자유도가 틀리기 때문에 예, 요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각각의 제곱합에서 각각의 그 자유도를 나눠 가지고 그걸 평균 제곱합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집단 간 변동의 평균 제곱합, 집단 간 변동 제곱합이 137.20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자유도가 2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평균 제곱합은 68.6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단 내 오차 변동의 평균 제곱합은요, 이게 오차 제곱합이 190.80이 나왔죠. 그리고 집단 내 오차 변동 자유도는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면은 15.90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F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F값은 예, 요게 집단 내 평균 제곱합분의 집단 간 평균 제곱합 예분의 예가 됩니다. 15.9분의 68.60. 그래서 F값은 4.31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계산하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아마 그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예, 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 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계산 문제는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일단 이렇게 분산 분석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지금 분산 분석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증을 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가설 설정과 유의 수준을 결정한다. 세 가지 교육 방법에 따른 성적 차이는 없다. 이거 말로 하세요. 괜히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쓰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쓰면 괜찮은데 제대로 못 쓰면은 또 감점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로 써주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론 쓸 수 있으면 이걸 쓰면 훨씬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교육 방법에 따른 교재 보면은요, SPSS 교재를 보면 적어도 둘 이상의 교육 방법에 따른 성적 차이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이나 하나 이상이나 똑같습니다. 총 3개죠. 교육 방법이 총 3개였습니다. 3개 중에 2개가 다르면 1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 하나 이상의 교육 방법에 따른 성적 차이나 난다라고 얘기를 하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식 교재 보면은 둘 이상의 교육 방법에 따른 성적 차이는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둘 이상이든 하나 이상이든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이거는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기각력은요, 자, 단측 검증입니다. 이거 F 검증은 무조건 단측 검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F 검증이기 때문에 단측 검증이고요. 왜 단측 검증이냐? 예, 그거는 우리가 두 집단 분산 차이 검증할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앞서 강의한 것 중에 두 집단 분산 차이 검증에서 F 검증이 뭔지, F 검증이 뭐 하는 검증인지부터 다시 또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F 검증이 이래서 F 검증이고 이래서 단측 검증이구나라는 거를 빨리 습득을 하셔야 돼요. 분자자에도 요게 집단 내분의 집단 간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2가 되는 거고 분모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자유도는 2죠. 분모 자유도는 10입니다. 따라서 알파값 0.05의 F 분포표로부터 0.05의 F 분포표에서 분자 자유도는 2고 분모 자유도는 12죠. 예, 그래서 요 값을 찾으면은 3.89가 나와요. 그래서 이 3.89를 초과하게 되면 기각력이 된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4.314가 나왔죠. 따라서 4.314는 3.89보다 더 크기 때문에 H0를 기각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 방법의 유의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은 지지되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이게 2021년 기출문제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 기출문제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PSS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데, 예, 일단 이 그 결과로 해석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가설 설정 이거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뭐 자료 수집을 하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죠. 참고로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거는 SPSS에 의한 분석 방법입니다. 다른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R이라든가 미니탭이라든가 이건 방법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실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게 F값이 4.314가 나오고 유의 확률이 0.039가 나왔죠. 0.039라는 얘기는 유의 수준 알파값 0.05에서 0.039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유의 수준보다 더 낮은 확률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하면 돼요. 참고로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베네 등분산의 원리 요거를 검증을 해야 돼요. 분산의 동질성. 아까 우리가 분산 분석의 과정이 세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독립성, 정규성, 그리고 그 균등성. 예, 그 등분산. 예, 등분산 요거를 분산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어떤 집단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요렇게 돼야지 요거는 검증을 하는데 적당하지. 집단 두 개는 이런데 집단 하나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산 분석 검증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검증하지 마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등분산의 원리를 충족해야지 분산 분석 검증하는데 올바른 연구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검증하는 게 이 유럽연의 등분산의 검증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유효확률이 0.334가 나왔죠. 여기서의 귀무가설은 뭡니까? 분산은 동일하다. 이게 귀무가설이에요. 여기서의 대립가설은 분산은 동일하지 않다. 이게 대립가설입니다. 분산은 동일하다. 이게 귀무가설이기 때문에 자,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했죠. 이게 0.334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됐으니까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등분산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0.003이 나왔다. 0.03이 나왔다. 그러니까 0.05 이하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해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컴퓨터는 어떤 식이든 간에 무식하게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등분산의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비교예요. 이 다중 비교는 뭐냐 하면 교육 방법이 총 3개죠. 그리고 그 중에서 둘 이상 또는 하나 이상의 교육 방법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교육 방법이 다른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별표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별표가 찍혀 있는 것끼리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교육 방법 1하고 3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유효확률도 0.04로 낮게 나왔죠. 그리고 1, 2는 동일하고 또 2, 3도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또 1, 3 똑같습니다. 1, 3도 0.41로 동일하다. 그래서 요거는 그 동일 집단군 분석인데요. 이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일 집단군 분석에서 보면 집단 1과 집단 2가 동일 집단이다. 그리고 집단 2와 집단 3도 동일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그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 2가 동일하고 2, 3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거는 1과 3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1과 3이 서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3과 1도 서로 다르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분산 분석의 그 결과 해석까지 해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은 다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만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학식 그러니까 9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3가지 판촉을 실시한 후 아래의 매출 결과를 얻었다.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총 9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판촉 3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나왔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볼 테니까 이게 집단 간 변동의 제곱합입니다. 요거는 79.67 빼기 82.533의 제곱 그리고 이러한 관측치가 3개가 나왔죠. 72.6G 그리고 관측치가 3개 마찬가지입니다. 81 빼기 82.33 그리고 요게 3개가 나오고 86.33 빼기 82.33 해놓고 요것도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단 간 변동의 제곱합은 4.6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단 내 오차 변동의 제곱합 얘 빼기 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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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빼기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93.33이 나와요. 그래서 총 변동 이러면 예, 168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도를 계산해 하는데 판촉 3개이기 때문에 3 빼기 1하니까 집단 간 변동 자유도는 2가 되고요. 그리고 집단 내 변동 자유도는 요 집단 내 관측치가 3개죠. 3 빼기 1 그리고 이러한 집단이 총 3개입니다. 3 빼기 1이고 3개니까 6이 돼요. 그리고 총 변동의 자유도는 이거 2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8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평균 제곱합을 계산을 하는데 이 평균 제곱합은 이제 그 제곱합을 또 자유도로 나눈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단 간 변동의 제곱합이 예 아까 여기 오타 났습니다. 이 정식으로 74.67로 수정을 아까 여기 4.67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오타였습니다. 이게 74.67입니다. 그래서 74.67 나누기 자유도 2죠. 그래서 37.33이 나오고 집단 내 오차 변동의 평균 제곱합은 집단 내 오차의 제곱합이 93.33이죠. 그리고 집단 간 오차의 자유도가 6이기 때문에 요거 나누면 15.56이 된다. 그래서 F값은 얘 나누기 얘 하면 됩니다. 그래서 2.40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표는 작성을 됐고요. 요 분산 분석표를 가지고 이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면 예, 일단 가설 설정은 세 가지 판촉에 따른 매출 차이는 없다.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판촉에 따른 매출 차이는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F 검정은 무조건 단축 검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자는 예, 집단 간이고 분모가 집단 냅니다. 그래서 예, 분자 자유도 2, 분모 자유도 6. 예, 요 값을 찾으면은 예, 5.14가 나오게 되고 5.14를 초과하면은 예, 기각력이 된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2.40이 나왔죠. 따라서 요거는 그 인계값보다 작기 때문에 H자료를 기각할 수 없다. 예, 요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론 분산 분석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거는요, 예,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된 거는 요거는 분산 분석의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계산도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뒤에 뒷장 가가지고 이제 그 계산이 나오는데 예, 요거 평균 제곱은요, 여기 그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게 평균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에 들어갈 값은요 950.625 나누기 1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거는 71.875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F 값은요 요 평균 제곱을 예, 오차 평균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기역 나누기 0.903 그 다음에 리을에 들어갈 값은 니은 나누기 0.90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값은 다 나와요. 참고로요. 여기서 이 절편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분산 분석에서 이 절편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신 분은 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메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회귀 분석에서는 절편이 나오죠. 예, X축을 지나가든 Y축을 지나가든 그 축을 지나가는 게 절편인데 이 분산 분석에서 이 절편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통상 SPSS로 분산 분석을 하면은요, 그 결과값이 요것만 나옵니다. 예, 요것만 나와요. 이 절편은 안 돼요. 요게 집단 간 제곱합이죠. 요게 집단 내 제곱합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간, 집단 내 요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 절편은 따로 결과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SPSS가 20.0이거든요. 20.0인가 22.0인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여타의 교재를 살펴봐도 그 이학식 교재를 살펴보든 다 여타 교재를 살펴봐도 이 절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편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메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 1을 해석하고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이 표 1이 이게 지금 광고물 시한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예, 이런 분산 분석입니다. 일단 유효확률이 0.000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예, 총 네 가지 광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광고물에서 적어도 둘 이상의 광고물에는 차이가 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후 다중 비교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죠. 이거는요, 예,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광고물이 사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광고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다중 비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요 다중 비교 요거를 가지고 어느 시안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정을 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요, 여기 이렇게 보통 보면은 여기다 이제 별표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런데 지금 별표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의 확률을 살펴보면 됩니다. 유의 확률을 살펴보면 A하고 C가 유의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B하고 C도 유의합니다. 그리고 C가 결국은 다 유의해요. C가 보면은 A, B, D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가 D하고도 차이가 나죠. 따라서 이 C가 A, B, D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은요, C 빼기 A는 평균이 3이고 C 빼기 B는 평균이 2고 C 빼기 D는 평균이 3.5입니다. 자, 그러면 C가 1등이고 그 다음이 B가 2등이고 A가 3등, D가 4등.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써내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고 디귿에 들어갈 것. 예, 이게 절편과 관련된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 간 변동의 평균 제곱은 집단 간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요 f 값은 예, 집단 간 변동의 평균 제곱을 집단 내 오차 변동의 평균 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니은하고 리을에 들어갈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율을 해석하고 가설의 기각 여부를 설명을 해라 그랬으니까 요 p-밸류가 0.000이죠. 따라서 적어도 2개 이상의 과일구물 시안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차이는 발생한다. 그리고 사중 다중 비교가 필요한 이유는요, 4개 중에서 2개 이상이 서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떤 광고물 시안끼리 서로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중 비교예요. 예, 그래서 다중 비교를 예, 참고로 이 터키 검증은 셀당 관측치가 동일한 경우에 사중 비교 검증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기 터키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셀당 관측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쉐퍼라든가 본페르니 방법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제가 이제 분산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광고물 시안 선택과 그 근거를 대라. 그래서 C가 A, B, C 모두 그러니까 A, B, D 이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C하고 A를 보면은 C가 A보다 3점이 더 높고 C가 B보다 2점이 더 높고 C가 D보다 3.5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C가 가장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B가 높고 세 번째가 A가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D로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마케팅 관리자는 예, C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답안을 간략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은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절편이 뭔지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은 뭐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책을 보면 거기 절편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에는 그 통계 계산 문제 14번째 문제였나요? 예, 이론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디자인, 블록 디자인, 요인 디자인, 그리고 예, 그 반복 측정 디자인까지 예, 다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